안녕하세요. 아야타 공인교육센터입니다. 본 과정은 항공사 여객 운임에 관한 민간 자격증 과정 안내입니다. 이 과정은 아야타의 에어라인 패선저 페어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항공사 사무직 또는 여행사의 항공권 예약과 운임 그리고 발권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여객 운임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면 취업준비생은 항공권 예약, 운임 계산, 발권 절차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서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고객이 요구에 맞는 최적의 항공권을 제공하고 정확한 운임을 계산하여 발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야타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제적인 항공 업무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자격증은 항공사나 여행사 취업 시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학습 대상은 항공사 및 외국 항공사 항공운임 사무직, 공항 항공권 담당자, 취업준비생 및 아야타 글로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행학습자입니다. 본 자격증 과정에는 교재, 이러닝 학습, 자격증 응시료 및 발급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교재를 수령받고 이러닝 학습을 진행한 후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의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항공산업이 지금 2005년 이후로 인터넷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되면서 사실은 항공산업의 발전만큼 교과 과정이 그다음에 트레이닝이나 항공사의 재직자 훈련 과정 등이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아야타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들이 현재 발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항공산업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교과 과정을 새롭게 다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현직에 있으신 분들과 그다음에 취업자들에게 많이 변화된 이런 교육과 과정을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망 있는 내용들을 업데이트 시켜서 전문성 있는 분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항공사 운임 개론은요. 일단 운임이나 발권이 과거에는 굉장히 수동적인 매뉴얼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었죠.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지만 실무에 쓰지는 않기 때문에 좀 너무 복잡한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교과 과정에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운임을 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두 번째, 사실은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있어야지만 전산화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 과정의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전산화된 시스템에서 필요하지만 과거에 대한 운임이나 좀 복잡한 내용을 전산화된 상황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공사 여객 서비스 개론이라고 해서 예약과 전체적인 여객과 화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끝난 다음에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직자분들도 항공 예약 부서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예약부서에서 시작할 때 항공사에서 여객과 화물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을 접근을 하는데 그 트레이닝을 받는 내용이 항공사 여객 서비스 개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숙련된 직원이 이제 발권 쪽으로 가면서 운임 과정에 대해서 습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항공사 예약과에 들어갔다가 점차적으로 실력을 조금 상향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발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항공사 예약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예약과 사실은 저는 예약과는 한 2년 정도 있다가 발권을 한 7년 정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때는 너무 매뉴얼적으로 했었던 시기여서 굉장히 전문 지식을 좀 많이 요구를 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만큼 회사에서 아야타 쪽으로 교육을 많이 보내서 공부를 많이 시켰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요새는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 과정을 통해서 남들과 좀 차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자 함이고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무에 대해서 사실은 과차장급에서도 모르는 내용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전달 못 받을 수도 있고 물어보기도 힘든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항공사 운임 개론에 넣었고
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 운임 개론 내용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항공사에서 운임 설정이나 아니면 운임 설정된 거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총 구조는 13주차로 되어 있고요. 13장, 제 13장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가장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4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재직자나 뭐 아니면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한 학기 동안 원래 배우는 내용인데 그걸 4시간에 제가 그냥 뼈대만 잡아드리고 나머지는 셀프 스터디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자격증까지 습득하실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보통 챕터 3 혹은 챕터 4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운임을 알아야지 넘어갈 수 있는 골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맨 처음에 보시면은 패신저 에어 타이프 트레이닝 익스트랙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내용들이라서 교재 앞부분에 설명을 좀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내용에서는 우리가 제일 항공운임에서 가장 중요한 지리학적 위치와 방향 지표인데 이게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세계 지리에 대한 내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하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항상 제일 어려워했었던 부분들이 아야타 지리학적 위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다가도 의외로 사실 세계 지도를 놓고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많이 하는 일이 아니라서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종사하고 있는 회사의 뭐 기본적인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리학적 구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트래픽 컨퍼런스 에리아 1, 2, 3죠. 그래서 아야타에서는 항공 운임과 규정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세계 지도를 에어리어 1, 2, 3로 지정을 해서 구분합니다. 아야타 지리학적 구분이 필요한 이유가 왜 운임에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운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리학적 구분을 구분하는데 이게 운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LA를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서울에서 LA를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태평양을 건너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 항로를 태평양을 건너는 루트가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LA를 갈 때 태평양을 건너겠죠. 이러한 지리학적 구분 아시아에서 미국 대륙으로 갈 때 태평양을 건널 것이냐 아니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갈 때 그러니까 지구는 동그라니까 반대 방향으로 유럽을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갈 것이냐 그냥 생각을 해도 항공 운임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것을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는 게 단거리이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는 게 만약에 뭐 150만 원이라고 설정이 된다 한다면 유럽을 지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간다. 그럴 경우에는 뭐 25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야타의 세계 지리적 부분에 어느 지리를 뭐 태평양을 건널 것이냐, 대서양을 건널 것이냐 가장 큰 게 두 가지 오션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륙별로 위치를 정해서 어느 대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항공 운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크게 설정을 하는데요. 항공산업이 제일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곳이 미국이죠. 항공 GDS 시스템도 아메리칸 항공에서 세이버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시작한 거고 모든 항공산업의 기준이 시작이 다 미국이기 때문에 뭐 항공사 식별 코드나 무슨 항공 지리적 구분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미국에 맞춰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구분을 숫자 1, 2, 3으로 구분을 한다면 미국 대륙 쪽을 우리가 1로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태평양이 이쪽에 있고 대서양이 있고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동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가 아시아,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이제 북미고, 그 다음에 남미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좀 할까요? 아이고. 잠시만요.
포인터로. 네. 요게 이제 1번 북미, 그 다음에 남미, 여기를 다 합쳐서 1번 대륙. 그래서 캐나다까지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미국 대륙이 포함된 거를 1번 대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유럽, 미들이스트, 아프리카. 물론 이제 이 대륙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서브 에어리아라고 이제 교재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내부까지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내용만 일단 아시면은 아마 파악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세계 지도에서 이제 동북아, 동남아가 있는 우리나라가 속한 에리어 3. 이건 이제 오른쪽에 대서양이 있고 이쪽을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여기가 미국 대륙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에서 LA를 갈 때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갈 것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항공 운임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갈 때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지금 보통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가는 노선은요. 러시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가장 단거리입니다. 이 단거리를 하는 게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다음에 유럽 항공사들 뭐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그다음에 피네어 헬싱키 가는 피네어 그다음에 에어프랑스 뭐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지금 러시아 때문에 이 영공을 여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밑으로 이렇게 좀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면 약간 비껴간다거나 하기 때문에 지금 비행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3월 21일부터 한국 입국에 대한 격리가 해제되었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완전히 PCR이나 이런 모든 조건, 입국하는데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럽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인데 지금 비행기 자체가 국토부에서 입국자에 대한 혹시 감염이 더 확산이 될까 싶어서 항공기의 증편을 지금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는 수요는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뭐 하나투어의 자료를 보니까 3월 달에 21일 날 발표 나고 나서 갑자기 예약 모객 수가 2월 달에 비해서 93%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뭐 미국하고 유럽에 치우쳐 있긴 한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입국할 때 많은 조건이 없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 완전히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모자란 상황, 그런데 증편을 못하고 있고 항공기는 지금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항공, 싱가포르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캐스에 퍼시픽 이런 항공사들은 유럽을 갈 때 본인들의 허브를 찍고 가죠. 그래서 서울 방콕 파리, 서울 홍콩 파리, 서울 말레이시아 파리 아니면 뭐 서울 싱가포르 파리 이렇게 가면 이제 요 밑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럽을 가는 요금과 그다음에 이렇게 직항으로 가는 요금이 동일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리적 구분에 따라서 여정의 항로에 따라서 항공 운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의 관건이 지리적 구분입니다. 제가 하다 보면은 이게 내용이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내용이 좀 막 길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이거 교재에 다 그러니까 있는 거고요. 뭐 운임 설정 시 타리프 에어리어 1 그러면은 그 안에 서브 에어리어 뭐 분류 1, 2 이렇게 해서 나란히 나눠놓긴 했는데 뭐 굳이 서브 에어리어까지는 아주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보시면은 내용은 뭐 대서양 쪽이냐 아니면은 뭐 북미 쪽이냐 캐리비안이냐 이런 차이이고요. 그냥 타리프 에어리어 1 그러면 그냥 미국과 캐나다와 그 다음에 남미가 들어가는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는 뭐 그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뭐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이런 또 나라들이 있는데 많이 이제 듣지 못하지만 남미라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교재에 지도 하나하나씩 해서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트래픽 컨퍼런스 에어리어 1,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에어리어 2, 유럽, 아프리카, 중동. 그래서 유럽의 대표적인 거면은 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뭐 되게 많겠죠.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중앙아프리카, 뭐 남아프리카 뭐 나누어져 있는데 뭐 잘 아시는 케냐, 뭐 잠비아, 뭐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앙골라,
베네수엘라, 카메룬 다 들어보신 아프리카 같은 지역들, 그다음에 중동,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뭐 바레인. 요새 그래서 시장이 유럽을 가는 비행기가 모자르기 때문에 사실은 중동 항공사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항공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시장력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 사실은 유럽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직항 유럽이 많기 때문에 중동 항공사에서까지 유럽을 판매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중동 항공사들이 지금 유럽 항공사들이 가는 유럽 항로의 개수, 항공편의 개수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늘은 데다가 중동 항공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럽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때문에 그 경로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중동 항공사로 좀 지금 수요가 몰리는 편이고 중동 항공사들은 사실 코로나 때 비행기를 간편하지 않고 계속 특히 카타르 같은 경우는 하루도 쉬지 않고 델리로 뛰었던 항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많이 아실 거예요. 중동 캐리어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뽑고 승무원도 그렇고 지상직도 많이 뽑고 끊임없이 직원 채용에 적극적인 이유는 항공편에 대한 뭐 증편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끊임없이 코로나 때도 운영을 하고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단점이라고 본다면 카타르 같이 아니면 뭐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건 중동 캐리어에서 일하는 것도 비행기 시간이 다 새벽에 뜨고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 쉽지 않은 시간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들어와 있는 항공사가 뭐 카타르 항공,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이 작년 말에 대주항원에서 항공 GSA를 따가지고요. 올해 5월, 6월부터 아마 취항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채용 그거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카타르 항공,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항공 EK, 그다음에 또 에티하드 항공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항공사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세일즈를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에어리아삼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재팬코리아가 포함된 중국, 뭐 동남아시아, 남태평양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뉴기니, 사모아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는 뭐 태국, 홍콩, 뭐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서 항공 여정의 방향에 따라서 항공운임이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데 그러면 승객에게 최적의 운임을 제공해야 되는 항공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어떤 여행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방향 지표입니다. 영어로는 글로벌 인디케이터 그리고 이제 지표 표기로는 GI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제공되는 서비스와 운임 형태뿐 아니라 여정의 형태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거죠. 뭐 퍼스트 클래스냐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일반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운임의 형태는 뭐 제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항공 운임이 바뀌긴 하겠지만 그것뿐 아니라 여정의 방향이 지구의 오른편으로 도느냐 아니면 지구의 왼편으로 도느냐 이런 방향 지표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서양을 거쳐서 LA를 갈 때 LA에서 홍콩을 간다거나 할 때 대서양을 거칠 것이냐 태평양을 거칠 것이냐 하면 똑같은 일반석 운임에도 항공 운임의 차별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훨씬 비싼 운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니면 훨씬 싼 운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승객이 원하는 여정을 승객의 가장 최적화시켜서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게 항공사 발권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항공사 예약과에서 보통 최소 1년 반 이상을 일단은 실무 경험을 한 다음에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공사 발권부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발권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대부분 영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지표를 글로벌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방향지표를 표기를 GI로 한다. 그러면 이 방향지표는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그 전에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사실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서쪽을 따라서 유럽 쪽에 속하느냐 아니면 아시아 쪽에 속하느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아는 에어리어 3고 유럽은 에어리어 2인데 러시아는 길게 있으니까 우랄 산맥의 서쪽은 유럽 쪽으로 보자. 우랄 산맥의 동쪽은 아시아 쪽으로 보자라고 해서 우랄 산맥 동쪽에 뭐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크 같은 쪽은 아시아랑 훨씬 가까워서 블라디보스톡이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아마 몇 시간이죠? 3시간 안 걸리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 훨씬 가깝잖아요. 이런 거는 에어리어 3로 잡자. 그 다음에 모스크바나 이런 거, 레닌그라드, 지금은 세인트피터스버그라고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 데들은 유럽 쪽에 훨씬 가깝죠. 비행 시간이 9시간, 10시간 되니까 이런 거는 TC2로 하자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리적 구분은 러시아는 이렇게 두 가지, 유일하게 두 가지 지역으로 구분하는 나라이다. 동일 지역 내의 여정을 표기하는 방향 지표부터 들어갈 건데요. 방향 지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방향 지표가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아실 것들 몇 가지만 뽑아드리면은 첫째, 서반구 내의 여정. 서반구를 우리가 영어로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코드를 따라서 WH라고 합니다. 그래서 1존 내에서만 움직이는 여정을 WH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LA에서 뭐 샌프란 간다거나 아니면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리마로 간다거나 이런 1번 지역 내에서의 여정은 WH, 그다음에 2번 지역 내에서의 여정은 EH. 2번 지역 내라고 한다면 뭐 유럽 내나 뭐 중동 내나 유럽에서 중동 간다거나 중동에서 아프리카 간다거나 이런 예제를 볼 수가 있겠죠. 지도와 같이. 그래서 TC2 내에서 여정은 이스턴 헤미스피어를 따서 EH라고 합니다. 그 다음 동반구 내의 여정 중에서 가장 크게 사실은 서반구와 동반구로 나뉘는데요. 세계 지도를 1, 2, 3으로 나누었을 때 서반구는 1번 지역, 미국이 속해 있는 1번 지역을 서반구라고 얘기를 하고 동반구는 크게 2번 지역과 3번 지역을 모두 동반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반구 내의 여정은 2번,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동반구 내의 여정 EH로 봅니다. 그래서 뭐 파키스탄에서 뭐 타이베이 간다거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온다거나 이런 거 전부 다 EH, 이스턴 헤미스피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 횡단을 통한 여정에 대한 코드를 우리는 방향 지표를 AT라고 부릅니다. 바이아 아틀란틱, 대서양을 통과한다라고 봐서요. 대서양을 통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여정이 미국에서 유럽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중동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러면 일단 그 사이에 여기 대서양을 통과를 하겠죠. 그래서 바이아 아틀란틱 하기 때문에 AT라는 방향 지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서양 횡단을 통한 여정에 대한 방향 지표는 AT 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계속 3레터 코드를 통해서 표기를 해 놓았는데 도시에 대한 한국말을 써놓긴 했지만 항공사 여객 서비스 개론에서 도시 코드에 대한 정의를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 코드는 무조건 세 자리로 쓴다.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진입하게 되면 전부 다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도시 코드에 대해서 그냥 다 암기하는 게 가장 업무를 처음 접근하거나 아니면 재직하고 있으신 분들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미리 다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똑같이 AT인데요. 여정의 종류를 바이아 아틀란틱 대서양을 이렇게 통과하긴 하지만 밴쿠버에서 대서양 통과하고 뭐 유럽 갔다가 아시아까지 가도 기본적으로 대서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AT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T라는 바이아 아틀란틱이라는 방향 지표는 대서양을 통과하는 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뭐 홍콩에서 밴쿠버를 간다 할지라도 홍콩에서 유럽을 찍고 밴쿠버를 갈 때 홍콩 유럽은 사실 그 동반구 내에 여정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방향 지표의 가장 기본적인 획은 이 오션을 기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큰 방향 지표이냐, 어떤 것이 더 영향력 있는 방향 지표인가를 판가름할 때는 바다를 기준으로 판가름을 합니다. 그래서 뭐 LA에서 한국을 온다. 이것도 이렇게 통과를 하면은 AT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아 아틀란틱은 AT라는 방향 지표를
사용하고 이 AT를 통해서 대서양을 통과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PA라는 방향 지표는요, 바이아 퍼시픽입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여정. 그래서 태평양을 횡단하려고 한다면 미국에서 한국 왕복하면 퍼시픽을 횡단하겠죠. 그럼 미국은 TC1, 그 다음에 한국은 TC3. 보통 TC1과 TC3를 왔다 갔다 할 때가 기본적으로 바이아 퍼시픽 PA라는 방향 지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베이징에서 뭐 여기가 한국이고 일본이고 여기가 미국 이렇게 돼 있으면 베이징에서 뭐 캐나다를 가거나 LA를 가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LA를 간다거나 호주에서 뭐 미국으로 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루트들 이런 것들을 통할 때는 다 퍼시픽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아 퍼시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지표가 사실 이렇게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딱 판가름하려고 한다면 쉽지는 않아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오션을 기준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가 TC3에서 TC1 사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뭐 TC1, 2를 뭐 경유를 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밴쿠버에서 한국을 거쳐서 뭐 텔아비브를 간다든지 이럴 때 이미 여기에 태평양을 건넜기 때문에 이런 여정들도 전부 다 PA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밴쿠버에서 텔아비브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때는 대서양을 건너는 거니까 대서양을 건너는 요금이 더 싼지 태평양을 건너는 요금이 더 싼지를 내가 판단을 요금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횡단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횡단한다라고 하시면 세계 일주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제일 먼저 여기는 유럽인데 유럽에서 뭐 미국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온다. 그러면은 세계 일주는 사실 세계 일주 여행이라고 하는 여정에 대한 기본 정의는 다음에 나오긴 한데요. 출발해서 다시 출발했던 국가로 돌아오는 여정이거든요. 그럴 때 태평양을 한번 건너고 대서양을 한번 건너고 뭐 대서양을 먼저 건너도 상관없고 태평양을 먼저 건너도 상관없지만 거꾸로 돌아오지 않고 여정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세계 일주 여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세계 일주 여정이 퍼시픽과 아틀란틱을 동시에 경유를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AP라는 방향 지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P 방향 지표의 대표적인 여정은 세계 일주 여정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